자, 종합원가 계산은 한 개씩 계산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계산해서 나누기 n분의 1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종합원가 계산하는 순서 적혀 있는 건데, 자, 1단계에 물량 흐름을 파악한다고 적혀 있죠. 물량 흐름 파악한다는 게 선의선출법이냐 평균법이냐, 이런 어떻게 방법을 쓰고 있느냐, 그걸 먼저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하는 게 이제 시작이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는 거예요. 완성품 환산량.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총원가를 파악하고 배분 대상 원가를 계산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총원가가 자 보시면 우리 종합 원가 계산 방식이 평균법이 있고 선입 선출법이 있죠. 그럼 평균법과 선입 선출법의 차이는 전기에 발생한 거를 전부 다 빼버리고 순수하게 단기에 발생한 것만 계산하는 게 선의선출법이고, 평균법은 그런 거 구분하지 않고 그냥 일괄적으로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제공품 T 계정에서 1기에 기초, 기말, 착수, 완성, 2기에 기초, 기말, 착수, 완성 이렇게 되었을 때에 1기의 기말이 완성도가 40%라고 볼게요. 기말이라는 건 아직 완성 못한 걸 기말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완성도가 40%인데 그럼 2기의 기초도 완성도가 40%겠죠. 그럼 이 표현의 정확한 표현은 지금 만들고 있는 얘의 1기 제작이 40%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기의 기말의 완성도 40%라는 건 이번 회계 기간 동안에 완성을 40% 했다라는 이야기인데, 2기 입장에서 기초가 완성도 40%라는 건 똑같은 표현으로 1기에 40% 만든 거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2기에는 60%만 만들었다는 거예요. 2기에는 1기에 40% 만든 거니까. 그럼 같이 40% 완성도라고 표현하더라도 기말은 기속되는 게 40%인데 기초가 40%라고 하면 40%는 내 거 아니란 뜻인 거예요. 40%는 전기에 만든 거니까. 그러면 이 40%를 빼고 60%를 가지고 우리 만들었다고 계산할 거예요. 그런데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전량 투입이 되죠. 얘가 초기에 전량 투입돼서 투입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전기에 전부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안 들어갔다고 해서 아예 빼버리는 방식인데, 가공비는 40% 들어갔으면 여기는 60%만 들어갔다. 그래서 40%를 빼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하려는 목적이, 지금 단기 투입액을 했을 때 선의선출법은 그럼 이 40%는 빼고 나머지만 돈 들어간 걸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비 같은 경우는 올해 착수한 것만 들어가겠죠. 그래서 선의선출법은 기초의 금액을 제외시키고 계산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 평균법의 경우에는 그런 걸 안 따지고 기초까지 전부 다 더해서 우리 올해 투입된 돈이 얼마냐 계산할 때 기초하고 올해 착수 단기총 제조원가를 전부 다 합쳐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얼마 들어갔는지를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하고, 이걸 계산을 해야 이제 완성품 환산량을 먼저 계산을 했었죠. 그걸로 나누기 n분의 1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 한 개당의 단위당 원가가 나오게 되겠죠.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에 곱해주게 되면 기말 제공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원하는 건 이걸 구하려고 하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를 먼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게 기말이죠. 기말 제공품의 수량하고 완성도를 아니까, 그러면 여기 전체에서 기말을 빼면 완성품이 나올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구하는 방식으로 갈 거예요. 그럼 지금 3번이 총원가를 요약하고 배분 대상 원가를 계산해서 올해 우리가 쓸 원가 차면 쪽을 계산을 해서 우리 4번에 완성품 단위당 원가를 계산하고 한 개당,
그리고 5번에 총원가를 배분한다라는 건데 이게 기말제공품 계산하고 얘를 뺀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려고 우리가 이 방식을 가지고 쓰는 게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을 봤을 때 1기인 경우에는 평균법과 선의선출법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얘가 0이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없으면 평균법이다 선의선출법이다라는 말이 없어요. 문제에서. 왜냐하면 이렇게 되니까. 자, 그런데 제가 지워버렸구나. 자, 이걸 봤을 때 우리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우리 기초가 완성된 게 기초가 먼저 완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우리 두 번째가 착수된 게 완성이 된다고 보고, 그리고 착수된 게 기말로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 회사가 계속 구매를 하고 만든다는 전제 조건에서 기말은 단기 착수량만 있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기초는 기말에 남아 있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선의선출법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평균법은 그런 거 없어요. 예, 예.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화살표로 이해시켜주려고 쓴 건데 이거 글로 쓰면 알아들으시라는 거예요. 글로 하면 기초 평균법은 기초가 완성도 있고 기초도 기말에도 배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수도 완성 기말에도 다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글로 나왔을 때 기초가 기말에 평균법은 가 있는데 얘는 평균법. 그런데 선의선출법은 기초가 기말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글에 대한 의미가 이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지금 기초가 없으면 둘 다 이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둘이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먼저 평균법하고 선의선출법 이 두 개에서 자, 물량 흐름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 해야 될 게 그럼 투입 시점을 확인해야 돼요. 투입 시점. 투입 시점은 어떻게 이 요소들이 또 들어가는가. 전량 한 방이다. 제품 다 때려 넣을 수 있다. 아니면 쓴 만큼 들어간다. 이런 게 투입 시점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표현할 때 자, 이 투입 시점이 공정 단계에 균등하게 투입이 한다라는 것, 쓴 만큼 들어갔다는 표현을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럼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면 쓴 만큼 쓰는 거니까 이거는 가능한 게 재료비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공비도 가능해요. 이 재료비가 직접 재료비를 말하는 거고 이 가공비가 우리 가공원가,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균등하게 투입된다는 건 쓴 만큼 들어가는 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완성도를 산출하는 거예요. 60% 썼다 그러면 60%만 만들어졌다라고 가정을 잡는 거예요. 얘는 그럼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균등 투입. 그럼 공정 단계에 전량 투입하는 건 이건 가공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재료비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그럼 공정 단계에 전량 투입한다라는 건 얘는 다른 말로 하면 투입 시점 이전은 0%고 투입 시점 이후는 100%를 쓴 걸로 그냥 뭐 아니면 도인 거예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했으면 그냥 전부 다 들어간 건데
예를 들어서 50% 지점에 넣는데 근데 완성도가 40%면 하나도 안 넣은 거예요. 근데 60%면 전부 다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초기 투입도 있지만 공정 단계층에 전량 투입도 가능하고, 그리고 공정층에 처음에 그 균등하게 들어가다가 50% 지점에 나머지를 전량 투입하는 것도 있고, 이건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항을 이걸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일반적으로는 재료비는 필요한 만큼 가지고 와서 구매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전량 투입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서 쓰는 거예요. 근데 투입 시점이 모든 공정은 우리 균등하게 투입된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 둘이 구분의 값이 따로 안 나올 거예요. 하나로 나오는 거는 투입 시점이 같으니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농업비, 제조 간접비, 가공비를 구분할 필요가 없고 그냥 총원가로 계산하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원가가 균등하게 투입되면 구분을 안 하고, 근데 서로가 다를 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구할 건데, 자,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자, 이걸 안 쓰고 있네요.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을 쓰려고 하는 건데, 자,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은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 얘도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이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우리 문제들 보면 뒤에 몇 퍼센트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 완성도를 곱하는 게 얘가 완성도 산출하는 게 균등 투입인 거니까. 그럼 재료비 같은 경우는 전량 투입이면 기말은 뭐 아니면 도예요. 초기 투입이면 그냥 적혀 있는 100% 완성도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 가공비는 균등 투입만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완성도를 따질 수밖에 없어요. 옆에 있는 완성도를. 그럼 선입선출법은 얘는 완성량 더하기 기말량에서, 여기에 기초에 관련된 건 이번에 발생한 게 아니죠. 그래서 기초를 빼버리는 거예요. 공식은 이거 하나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초가 전기에 전부 다 집어넣었으면 전부 다 빼버리고, 하나도 안 넣었으면 오래 다 들어간 거니까 하나도 안 뺄 거고. 그럼 가공비처럼 균등하게 투입했으면, 이 앞에 예를 들었을 때 제가 40% 이야기했으면 40%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60%만 남겠죠. 그럼 이 가공비는 완성한 거는 100% 다 된 거니까 얘만 우리는 완성도를 따져주면 되겠죠. 그죠? 그럼 지금 얘는 완성량이에요. 완성량. 그래서 착수량을 주면 완성량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금 이거 제가 썼던 거 기초, 기말, 착수, 완성, 이건데 이 값이 필요한 건데, 이걸 안 주고 얘를 주면 그냥 이렇게 써서, 이거 구할 때는 수의 완성도를 쓰는 게 아니에요. 완성도는 영향 안 미치는 거니까 수량으로 가는 거라서 하면 완성량이 나올 거니까, 그럼 완성 수량 가지고 몇 개 만들었다라고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일반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이것만 가지고 있는 문제를 몇 개 풀어봅시다. 자, 636페이지로 갈게요. 자, 이건 계산이 아니고 9번 문제. 자, 종합원가 계산 시 완성품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가 과소평가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기말 제공품 완성도가 작다는 건 완성품 환산량이 작게 나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럼 1번에 기말 제공품의 완성품 환산량이 과대 계상된다. 아니죠. 자, 그리고 2번에 단기 순이익이 과대 계상된다. 자, 혹시 그 기억나나요? 기말이 높으면 이익은 높고 기말이 낮으면 이익은 낮다. 그 이유는 원가가 대응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또 그 요소 따라 움직일 거예요. 완성품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그러면 낮게 되겠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 3번 기말 제공품의 원가가 과대 계상된다. 지금 완성도를 낮췄다 그랬잖아요. 그럼 금액도 그만큼 낮게 나오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 투입한 애가 완성도에다가 단위당 원가를 곱할 거거든. 얘가. 그럼 얘 완성도가 낮으면 완성량이 작아지니까 단위당 원가를 곱하면 금액이 작아질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과대 계상된다 해서 틀렸고 4번에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가 과대 계상된다. 자, 완성품 환산량 수가 작아지잖아. 그러면 나누기 n분의 1 할 n이 걔인데 환산량인데 그럼 얘가 작아지면 한 개당 원가는 높아지겠지. 10개로 나누다가 5개로 나누면 한 개당 금액은 높아질 거잖아요. 그래서 4번이 맞는 이야기죠. 한글이 제일 어려워요. 나중 되면 숫자가 제일 좋아. 자, 648페이지. 자, 우리 혹시 그 세무이급 보시는 분도 있나요, 같이? 우리 반은 없으시나? 세무이급 보시는 분들이 그 가끔 세무이급하고 세무이급하고 문제 똑같아요. 여기 나오는 건 똑같은데 세무이급 문제를 풀다가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세무이급 문제 풀었잖아. 세무이급 문제 보면 뭔가 더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문제를 꼬아버려요. 준 게 그거밖에 없는데. 지금 종합원가 계산에서 특히 많이 그래요. 왜냐하면 세무이급 똑같은 범위라고 제가 말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꼬아서 말하는데 세무이급은 꼬아서 말 안 하고 대놓고 그냥 값을 주거든. 그러니까 그거 말고 뭔가 있을 거라고 한 번 더 생각하다가 말려요. 그래서 제가 주의하자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없으시면 상관없어요. 자, 10번 문제 볼게요. 주식회사 말리포는 공소품 원가를 정상품 제조 원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를 죄송해요. 여기 있다 합시다.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마지막에 이걸 뒤에 적혀 있네. 죄송해요. 자, 659페이지로 갑시다. 아직 제품 제조 원가까지 안 갔는데 스텝 바이 스텝인데 제가 자, 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종합원가 계산하에서 평균법에 의한 경우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다음과 같을 때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와 비교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문제를 보면 우리 기초가 없고 단기 착수량 완성품 그리고 기말 제공품이 3,000개에 50%, 착수 재료비가 50만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105만원. 원재료는 공연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일정하게 투입된다. 그죠? 제가 문제 분류를 잘못했나봐. 봤으니까 풀겠는데 제가 아직 설명 안 한 건데 그 V로 갔는데 한번 구경합시다. 세무 이급 때 다 했던 거니까. 자, 완성품이 일단 완성품 완산량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재료비는 전량 투입, 가공비는
일정하게 균등 투입됐으니까 우리는 재료비는 7,000개에 3,000개 하면 얘는 10,000개고, 그죠? 자, 그리고 가공비는 7,000개에 50%니까 1,500개 하면 8,500개죠. 그죠? 그럼 완성품 환산량은 이제 구했고, 자, 다음 이제 자,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지금 105만 원이 나와 있죠. 근데 착수한 재료비가 5만 원이고 재료비만 가지고 있어. 자, 그럼 선의선출법 적용할 때하고 비교한 설명을 올바른 것이네. 제가 문제 포인트를 안 봤네. 그죠? 자, 그럼 일단 그럼 답은 여기에 있네요. 기초 제공품이 몇 개죠? 그럼 둘이 차이가 없죠? 그러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똑같아요. 나 왜 그건 안 읽었을까? 자, 기초 제공품이 0이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일단 다 똑같아요. 자, 그럼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이 작아진다라고 적혀 있죠. 자, 기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은 선의선출법이든 평균법이든 얘 완성품 환산량이 높아지고 작아지는 차이는 발생 안 해요. 그래서 동일한 거고, 가공비 발생액은 8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는데 재료비를 가지고 구해 보면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아직 우리가 안 했으니까 기말 제공품 가액도 동일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3번은 이따 뒤에 같이 풀면서 나중에 한번 볼게요. 제가 문제 잘못 찍었네요. 죄송해요. 자, 669페이지로 갑시다. 문제 분류를 왜 저렇게 해놨지? 자, 6번 볼게요. 주식회사 한견은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기말 제공품 평가는 평균법을 사용한다. 단기 원가 계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기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평가에 사용할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은 양 단위당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죠. 자, 일단 평균법이잖아. 평균법. 자, 그럼 평균법의 완성품 환산량을 보면, 자, 재료비는 얼마죠? 2,000개죠. 자, 완성량 1,500개, 기말 제공품 500개. 네 번째 줄에. 그죠? 자, 이 정도는 암산돼요. 2,000개죠. 자, 다음 우리 그럼 가공비는 얼마죠? 그렇지, 1,700개죠. 1,500개 더하기 200개 됐죠? 자, 평균법은 기말 제공품을 기말 제공품에 단위당 원가 구하기 위해선 기초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료비 기초 단기 발생 합치면 얼마죠? 40만 원. 얘는 40만 원을 2,000개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원가인 거고. 다음 가공비는 17만 원이죠. 17만 원을 1,700개로 나누면 돼요. 그럼 보는 순간 숫자는 좋게 잘 적구나라는 느낌이 들죠. 그럼 얘는 200원, 얘는 100원이다. 그래서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구한다고 해서 큰 거 없죠. 얘는 이것만 구하면 되고, 이 완성품 환산량 그리고 평균법이 제일 그냥 쉽게 보는 게 재료비 기초하고 투입. 지금 단기 발생 원가가 단기 총 제조 원가인 거예요. 그래서 얘 둘이 더한 값을 완성품 환산량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하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682페이지.
7번 당회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으로 제품원가를 계산한다. 9번이에요. 단기 발생 가공비는 720만 원이며 가공비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8,000원이다.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구하시오. 단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그럼 우리 죄송해요. 자, 단기 발생한 가공비가 720만 원이래요. 근데 720만 원인데 단위당 원가가 8,000원이래. 그러면 우리 완성품 환산량은 얼마란 이야기, 몇 개란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방금 이렇게 계산해 봤을 때 제가 환산량 수에다가 나눠준 금액이 있죠. 그죠? 그죠? 그러면 지금 얘가 단위당 원가가 8,000원이고 그리고 얘가 720만 원. 그럼 8, 9, 72 900원을 나눴으니까 이게 됐겠죠. 지금 단위당 원가 알려줬고 총원가 줬고 방금 우리 구했던 예잖아요. 그죠? 그럼 완성품 환산량이 900개인데 그러면 아래 자료를 보니까 단기 완성품은 900개예요. 기말은 우리 100개인데 모르겠고 기초는 300개인데 30% 90개죠. 얘는 모르겠고 빼기 90원. 그럼 알겠죠? 그죠? 자, 얘 없으면 90개잖아. 그죠? 그러면 기말량이 90개죠? 90개. 근데 지금 몇 개라 적혀 있죠? 수량이 100개, 90개가 되려면 완성도 몇 퍼센트? 90%겠지. 그래서 완성도가 4번 90%네. 이해가셨죠? 여기 9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옆에 완성도 90%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네요. 자, 다음 730페이지로 갑시다. 제가 말했던 말 의미 알겠죠? 살짝 꼬아 넣는다고 얘네들이 똑같은 문제인데. 자, 6번 다음 자료를 참고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늘의 직접 재료비 완성품 환산량을 구하시오. 우리 재료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재료는 공정 초기에 50%가 투입되고 나머지는 공정이 50% 진행된 시점부터 진행에 따라 비례적으로 투입된다. 자, 그럼 만약에 완성도가 40%면 몇 퍼센트 투입된 거죠? 완성도가 40%라면 그렇죠. 50% 투입된 거겠죠? 이해가시나요? 초기에 50% 넣었거든. 그럼 50%까지는 그냥 계속 50% 거잖아. 그죠? 그럼 70%면 70% 되겠죠? 자, 730페이지 6번. 나한테 사인을 보내서 빨리 말해줬지. 자, 지금 완성도의 이 개념 아시겠죠? 50% 초기에 50% 집어넣었다는 개념. 자, 그럼 공소는 없고, 자, 기초, 착수, 완성품, 기말, 자 이렇게 줬어요. 자, 그럼 우린 선의선출법이니까 완성품은 5천 단위. 여기다 쓸게요. 자, 그리고 기말량은 자 지금 100단위인데 45%예요. 그럼 얼마죠? 50개지. 앞에 제가 40%대 몇 퍼센트라 그랬어? 절반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50개죠. 이해가셨죠? 50개. 자, 그리고 기초는 110 몇 개? 50개죠. 그러면 50. 그럼 답은 5천. 얘가 답이에요. 지금 제가 시작할 때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초기에 50% 넣었으니까 50%까지는 10%든 20%든 30%든 50% 들어갔고, 그걸 넘어갔으면 이제 균등하게 들어가니까 그 퍼센테이지만큼 들어갈 거다. 근데 지금 기초 기말이 전부 다 50% 미달되니까 둘 다 50% 들어갔겠지. 그죠? 그래서 50, 50. 둘 다 100이라서 50, 50이 같은 거죠. 그래서 답은 5천 단위 2번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560페이지로 가봅시다. 다시 앞으로 가서 자, 이번에 기말정음품 구하는 걸 볼 건데, 자, 기말정음품은 우리가 구할 때 완성품 환산량 곱하기 기말량이에요. 그냥 완성품 환산량에 기말량을 곱하면 되는데, 얘가 투입 시점을 따지는 거예요. 투입 시점. 근데 쉽게 말하면 여기에 쓴 수량 있죠. 여기에 쓴 수량, 이걸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말정음품이에요. 그러면 별거 아니죠. 그냥 균등하게 투입됐으면 완성도 따진 수량을 곱하면 되고, 전량 투입됐으면, 초기에 전량 투입됐으면 그냥 100% 기말정음품 수량을 곱해주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 개당 죄송해요. 환산량 단위당 원가에. 방금 수현 씨 표정 때문에 알았어. 왜 수량이 곱하고 있지? 단위당 원가를 구하면 거기에다가 기말정음품 수량을 곱해주면 기말정음품 금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말정음품은 이거 구해가는 과정에 우리는 이미 다 파악했잖아. 그죠? 여기서 틀렸으면 얘가 틀렸기 때문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여기에 썼던 기말정음품 양을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단순해지죠. 자, 그럼 8번을 보면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기말정음품의 평가는 평균법을 이용하고 있다. 모든 원가는 공장 전체를 통해 균등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단기 제조활동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기말정음품 원가는 얼마인가, 단 공성품은 발생하지 않았다. 자, 그럼 지금 얘는 평균법을 쓰고 있고, 모든 원가는 우리 공장 전체에 통해 균등하게 들어간다 했으니까 그냥 가공비처럼 다 계산하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완성품이 450단위, 그리고 기말이 몇 개죠? 50단위. 그러면 500개가 되겠죠. 그럼 500개인데 우리가 투입된 게 기초의 정보가 없네요. 그러면 얘는 36만 원만 있네. 기초 있네. 자, 그러면 합치면 37만 5천 원. 그럼 37만 5천 원을 500으로 나누면 한 개당 750원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럼 750원에 기말정음품이 몇 개였죠? 50개. 그러면 37,500원. 37,500원이다. 37만 5천 원 쓰고 있어. 그럼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얼마일까? 그렇죠. 여기서 빼면 되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구한 얘가 뭐냐면, 지금 정보가 이거였어요. 얘가 15,000원이다. 그리고 얘가 36만 원이다. 근데 지금 우리가 구한 게 37,500원이 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 둘이 합친 게 얘죠. 그래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얘만 빼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까지 가봐야 지금 여기까지만 구하면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얘를 알고 있었고 곱해주고, 그리고 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나온 값을 빼주면 되는 게
거기까지 간다면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개념 이해가시죠? 그죠? 자, 그럼 572페이지로 갑시다. 자, 9번. 주식회사 용도는 종합원가 계산을 채택하고 있다. 기말 제공품 평가 시에는 평균법을 사용하여 모든 원가는 공장 전체를 통해 균등하게 발생한다. 기말 제공품 원가는 얼마인가? 지금 야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반복하니까 쉽죠. 그래서 가끔씩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말 제공품 구하는 거 어렵대. 완성품 환산량만 구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죠? 차라리 완성품 환산량 공식 모르면 끝난 거고. 근데 완성품 환산량만 구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이거 구했다는 건 더하기 빼기 할 줄 안다는 거잖아. 그러면 나머지 더하기 빼기만 하면 되죠. 문제수 주는 거. 그죠? 자, 한번 계산해 보신 분들은 24만 원 나오나요? 그죠? 다음 585페이지를 가봅시다. 육 번 문제. 자, 주식회사 한결은 종합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직격 재료는 공정 초기에 투입되고 가공원가는 전공정을 거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평균법에 의하의 경우 기말 제공품 원가는 이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런데 정말 친절한 문제예요. 완성품 단위당 환상량 단위당 원가를 알려주고 있어. 그죠? 자, 그럼 지금 평균법이라 그랬죠? 재료비는 13원 한 개당, 가공비는 한 개당 15원. 그럼 재료비는 한 개당 13원인데 5,000개. 얘는 5,000개의 60%, 3,000개. 자, 얘는 얼마가 되죠? 3 곱하기 5,000원. 65,000원. 45,000원. 지금까지는 다 같이 합산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만 계산한 거고, 재료비 가공비를 따로 계산하면 계산해서 얘들이 합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는 합쳐져 있는 값을 가지고 계산했던 거고, 그러면 11만 원이 되겠죠. 완성품 환산량 구하는 수고를 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냥 기말 제공품을 곱해주기만 하면 되죠. 자, 그럼 708페이지 우리 두 문제만 풀고 쉽시다. 그럼 끝나니까.
708페이지. 자, 6번. 주식회사 가나는 단일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 원재료는 공정 초기에 모두 투입되고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하며 기말 제공품 평가는 선입선출법을 사용한다. 단기 원가 계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단기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 평가에 사용할 재료비와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는 각각 얼마인가? 이번에 단위당 원가를 물어봤죠. 근데 제가 뒤로 뺀 이유는 선의선출법이거든. 자, 그럼 선의선출법은 기초가 들어가나요? 그것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완성품 환산량부터 구할게요. 재료비는 혼용 초기 전량 투입되니까 완성량 1600개에 400개 더하고 200개 빼고, 그러면 1800개고, 다음 가공비는 1600개에 400개에 50%, 200개, 기초 200개에 20%, 40개, 그러면 1760개. 그죠? 1760. 뭐 어떤 게 안 보여? 여기 가르쳐? 자, 그럼 이제 우리 단기 발생 원가가 재료비가 31만 5천원, 가공비가 35만 2천원. 자, 그럼 31만 5천원에 1800개 나누면 175원, 그리고 35만 2천원 나누기 1760개 하면 얘는 한 개당 200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죠. 이해가시죠? 다음 648페이지. 648페이지에 10번. 자, 앞에 봤다가 돌아갔던. 자, 말리포는 공소품 원가를 정상품의 제조 원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평균법을 사용하고 있다. 다음 자료에 의한 단기 제품 제조 원가는 단 직접 재료는 공정 초에 전부 투입하며 가공비는 전공정을 통해 균등하게 발생하고 검사는 공정 완료 시에 실시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지금 공손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공손이 쭉 보니 정상 공손이 250개가 나와 있죠. 정상 공손은 원가성이 있기 때문에 완성품에 포함시킬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단기 완성량이 500개죠. 그러면 완성량을 750개로 쓰면 돼요. 자, 그럼 지금 얘가 평균법이니까 완성량 750개에, 그렇죠? 자, 여기에 기말이 250개, 얘는 40% 하면 100, 850개. 자, 그럼 여기에 아래 보시면 단기 직접 투입 재료비 1000원, 투입 가공비 1700원, 기초는 없네. 그럼 1000원, 1700원.
얘는 1, 얘는 2네. 그죠? 그럼 여기에 곱하기 250 곱하기 100 하면 얘는 250, 얘는 200. 그럼 450이 되죠? 오케이? 450. 그러면 우리는 지금 차변에 총 발생된 재료비와 가공비는 총 2,700인데 그런데 기말이 450이니까 2,250개가 2,250개래. 2,250원이 제품 원가겠죠? 그죠? 이해가시죠? 얘가 투입 원가잖아. 따로따로 적었지만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초 없고 기말이 얘 둘이 합친 이거니까 나머지가 완성품 원가라고 그냥 뺀 거예요. 그렇지. 변경법이니까 기초가 있으면 대주면 되죠. 그죠? 지금 내가 이렇게 써도 이해가시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저와 같이 종합원가 계산 문제는 봤어요. 자, 이제 쉬었다가 우리 책에는 없는데 공손하고 결합원가 좀 볼게요. 문제는 나오니까 쉬었다 합시다.